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이면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앞으로의 가는 길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전망도 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대세론 굳힌 이낙연. 다음 도전은 당권일까? 여기서 말한 대세론이라는 대권과 연결된 거겠죠, 지금요. 내용 좀 더 보면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요. 대선 주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 내부에서요. 여당 이끌 안정감을 갖춘 후보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참 많죠, 지금요. 당내 세력 확장에 유리하지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당내 세력 확장에 유리하지만 계파 견제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또 뭔가 힘이 집중되는 모습이니까 견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낙연 전 총리 측은 의견 여론 모이면 고민해보겠다. 저쪽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전 총리 측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왔습니다. 국회에 등원도 하지 않은 현재로선 입장 자체가 없다. 의견과 여론이 모이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은 지금은 이게 급한 게 아닙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아침에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맞춰보는 순서거든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기사의 빈칸이 보이시죠? 이 빈칸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지를 써주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출마 물음표죠. 그리고 대권 도전 직행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핵심 변수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 변수일까요? 무엇이? 앞선 기사에서도 뭐 힌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요. 네 분이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선거가 이번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옳습니다. 자, 무엇이 핵심 변수일까? 앞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서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치 쪽을 꽤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마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분의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한봉 변호사는 친문이라고 쓰셨네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번 총선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신뢰도 평가가 상당히 컸다고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당내 세력 구도에서도 친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계 의원들이나 친문계 성향들의 최대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과연 이낙연 이제 당선자를 당대표로 추대할 것이냐,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이냐가 그냥 클 수밖에 없겠죠. 최대 개파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테니까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혹시 국무총리 누군지 아세요? 정세균 총리인데 존재감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 이전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거칠게 할 때도 특유의 화법과 품격인 언어로 절제시키면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머쓱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와중에서도 잘못했던 건 먼저 잘못한 것 같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으셨던 상황이셨죠.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는 약간 좀 그에 맞는 존재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친문 입장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후로 뭐 이제 재집권까지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이미지를 이어가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이낙연 당선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이제 이낙연 당선자가 되겠죠.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6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당대표를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소진시켜야 될 것이냐. 두 번째로 당대표가 하게 된다면 이제 대선을 노리는 여러 그룹들로부터 견제를 받게 될 텐데 지금 먼저 나섰다가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아마 본인의 이제 계산이 먼저 쓰겠죠. 친문 쪽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분 답변을
동시에 제가 보니까요. 다 친문이 들어가 있어요. 친문이. 이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분이 공통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역시 친문, 지방주의 썼는데 친문을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추가로 드릴게요. 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친문,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들이요.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민주당 내에 예. 그 저번 당대표 선거가 되게 치열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하고 예. 김진표 후보하고 그 당시에 그냥 거의 험한 말까지 오가면서 예. 부딪혔어요. 예. 그런데 허망하게 2등은 송영길 후보였어요. 아. 그러면서 그때 민주당 내에서 30%의 호남표. 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그냥 호남 후보였거든요. 예. 호남 후보로 30%를 갔는데 음.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는 지금 예. 호남 후보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호남 후보고 그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예. 호남 지지받는 영남 후보론을 필승 카드로 내세웠는데 예. 통상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런데 지금 영남 지지받는 호남 후보가 되느냐? 아. 그러니까 이 친문의 지지라는 건 결국은 영남 지지받는 호남 후보 그리고 이번엔 호남이 한 번 하자를 예.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예. 과연 그걸 공식화해줄지 아. 저는 요번에는 살짝 넘어가도 요 예. 6개월은 살짝 넘어가도 예. 그 다음으로 보면 아닐 수 있다. 아. 그러니까 크게 권력 투쟁이 붙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은 봅니다. 당권 쪽은 지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 요 짧은 당권은 모르겠으나 예. 다음 당권은 예. 예. 대선을 관장하고 예. 지방선거 공천을 하는 당권. 예. 예. 그것까지는 예. 이낙연 걔가 쥐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해 주시네요. 네. 자, 그럼요. 여기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저희 뭐 공식적으로 이제 정치 논평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지막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뭐 친노 친분이 아니어서 페이스메이커로 보고 이제 뭐 본선에 나갈 사람은 유시민 아니겠느냐 이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무슨 친노 친문이 아니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정말 모욕적인 말이고요. 그거는 정말 이 진보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는 민주당의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정말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선 후보 정해지지 않아요. 자, 최영호 고문님 역시 친문 지지, 그러니까 친문 지지가 핵심 변수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유시민 이사장의 전망,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부분이 예, 친문에서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예. 본인이 지금 자기 이름을 대면서 예. 그거 아니면 유시민 후보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자체가 예, 친문 내부에서도 지금 자기네들이 내세울 후보가 지금 안정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친문에서 누구를 후보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뭐 이낙연 지금 당선인과의 비교 가운데서 예. 지지가 오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현재 친문의 지금 뭐 대표적인 지금 대선 주자들이 조금 뭐 이 등락이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특히 또 이재명 뭐 도지사 같은 부분 예. 이런 당내의 역학 구도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예. 지금 친문 지지를 최종적으로 득하는 사람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꼭 이낙연 당선인뿐만 아니라 예. 친문 내에서도 나올 것이고 예. 외부에서도 분명히 경선을 통하지 않겠느냐 그럼 보여집니다. 친문 대표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지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럼 변수가 또 그쪽에 있네요. 그럼 또. 자, 정우갑 실장님께서도 역시 친문이라고 쓰셨어요. 적에서 얘기하는 친문은 제가 보기에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얘기할 겁니다. 대통령의 의지. 그러나 청와대는 예. 절대 그분에 대해서 의중을 내지도 않고 낼 수도 예. 없고 개입하지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당권에서도 상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칫 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 또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갈등이 있고 예. 그리고 저는 뭐 친노 친문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그러면 일사분란이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들도 각각의 서로다가 어떤 후보로 내지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는 분화가 될 것이라고 예. 봅니다. 그러면은 이 총리 입장에서는 뭐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할 필요가 없죠. 예. 당장
다음 달 그 7일 있을 원내대표 경선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아, 지금 근데 어제 뭐 전해철 아니 그 김태년 의원 잠깐 만났습니다만 예. 지금 굉장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 도전한 의사가 있죠, 지금요. 그렇죠. 김태년 의원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 등등 예.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의중대로 내지는 뭐 뜻대로 될 것이냐라는 흐름을 보고 결국에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코로나 극복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이든 청와대든 정부든 예. 결국에는 지금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논의 구조보다는. 예. 그러면은 그 위원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예. 임시 지도부 형태로 간다든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절대로 성급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예. 그렇고 또 앞서 말씀드린 뭐 청와대의 어떤 입장을 낸다 그거는 있을 수 없고 예. 그리고 친문 의원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할 수 있느냐 예. 누구를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느냐 이낙연 전 총리를 제외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뭐 네 분이 답은 친문 공통적으로 들어갔고요. 설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저 정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당대표 출마일까 대권 도전 직행일까? 무엇이 핵심 변수다? 보여주세요. 아, 역시 친문입니다. 친문 지지가 핵심 변수다. 네 분 모두 친문이라고 쓰셨고요. 최영호 고문께서 특히 친문 지지가 있으셔서 가장 근접 확인했습니다. 자, 유재일 정치평론가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전에 친노 친문이 아니면 대통령 안 된다 이런 말하는 건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까지만이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모욕이었다라는 것도 유시민 이사장이 한번 생각을 그런 얘기를 해보셔야 될 과거에 거다. 한 적이 있다. 그걸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네. 주셨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예. 또 지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꿨나요, 그럼 입장을? 그럼요. 유시민 그 이사장이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행정력 내지는 여러 가지 예, 면에서 예. 굉장히 장점이 많다. 주목을 좀 받았죠, 대선으로서 그리고.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설명 모두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